네, 다음 건축직이시고요. 예, 저 5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 적용 방안이네요.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듣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5분 스피치 발표로 본인 직렬의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서울시의 업무, 정책, 사업에 적용하고 서울시가 노력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AI 인공지능인 챗 GPT를 사용을 대학생 시절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해보니 챗 GPT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시작이나 발표 대본을 써달라고 챗 GPT한테 부탁을 하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보고서 시작이나 이제 발표 대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써달라고 하니 이제 가이드라인을 편하게 잡을 수 있었고 그 내용도 이제 제가 찾지 못한 포인트도 잘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자료 사용하거나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직 직렬에서는 4차 산업 AI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와 관련해서 빠르게 법 위반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건축직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으로 3차원으로 보는 기술인 BIM 기술 덕분에 미리 문제점도 파악 가능한 좀 더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도 전문성을 더 길러서 한 번 더 체크하여 그 법이 잘못된 것을 빠르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성 문제입니다. 공직에서 오픈 AI 해킹을 당한다면 정책이 미리 알려져서 큰 혼란이 생기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쟁취하는 집단이 생길 수 있어 서울시에서는 보안을 좀 더 사용한다면 보안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BIM 기술도 호환성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3차원 기술과 다르게 BIM 기술은 내용을 정정하면 바로 즉시 정정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호환성 문제여서 서울시에서 BIM 기술 관련해 장점을 살리고 호환성 부분을 좀 더 좋게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스피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3분 하셨고요. 네. 뭐 챗GPT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유행이라고 하긴 하네요. 뭐 그거 외에 아까 인공지능 쪽만 얘기하셨는데 뭐 빅데이터가 됐건 사물 인터넷이 됐건 뭐 다른 첨단 기술들이 많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 건축직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IoT 산업이라고 이제 사물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IoT 기술을 사용해서 건축에서도 문제점을 빠르게 사물들끼리 이제 연결을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뭐 이런 좀 인공지능 등등등의 좀 뭐 덕에 많은 그 일 업무들이 줄 거라고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는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도 뭐 지원한 직렬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노력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기계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능력도 길러서 전문성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4차 산업기술이 건축에 이렇게 업무적인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도입들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에 좀 도입이 뭐 좀 공무원 외에 건축직 분야 전체에서 도입될 수 있을지, 또 그런 도입되는 거에 맞춰서 또 어떤 대응이나 노력이 좀 필요할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BIM 기술이 건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IM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처럼 호환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서 죄송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도입될 것 같은지와 또 그에 따라서 공무원, 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는 또 어떤 대비 노력이 좀 필요할지, 앞에서 뭐 전문성 협업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는 아직 생각을 해보는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건 모르시나요? 디지털 팀? 네. 시간이 지나면 꼭 숙지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고요. 자, 일단 뭐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지원하셨는데, 예,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뭐 좀 어떤 분이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직 공무원 후보자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이후로 이제 알바도 서비스직에서 많이 하였고, 지금도 3년 이상 독서실 총무 겸 관리자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과 대표랑 반 대표도 하면서 책임성이 높은 그런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런 책임성 있는 일들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공정성과 이제 공정하게 청렴하게 일을 했다는 평판도 받았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때도 제 시간대는 민원 대응을 잘 하여서 사장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일을 그만둘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와라는 그런 말도 들을 정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책임감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무원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공기업에 계시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직업으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고, 점점 커가면서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란 것을 알고, 주위에 이제 조금 고용 불안과 겹쳐서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건 알겠는데, 뭐 건축직 서울시가 뭐 이번에 건축직 뭐 기술직 건축직 포함해서 기술직 분들만 이제 따로 뽑는데요. 어떻게 건축직 공무원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전공이 물리학과인데 처음에는 물리에 관련된 공무원을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는 생각을 판단했고, 대학생 시절에 교양 수업을 받으면서 건축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이제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들 사그라다 파밀리아랑 이제 까사 비트요 같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 그 건물들을 제가 허가 내줘서 만약에 그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좀 많이 뿌듯하고 자부심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직 공무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한번 가셔야겠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직렬이 있고 뭐 그렇기는 해서 뭐 비전공자인 거 뭐 전공자여서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업무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건축직 공무원 뭐 주변에 누구 있으십니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지인 중에 공무원이 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뭐 좀 알아보셨는지요? 지인은 없지만 이제 합격 수기나 오픈 채팅방 관련돼서 현직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카톡방에서도 정보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뭐 어떤 업무들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허가 관련이 주된 업무고 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생 관련한 업무도 있고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그런 업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이런 업무에 좀 뭐 어떤 점에서 좀 본인이 좀 뭐 잘할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는 부분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인허가 부서가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 부서는 법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민원인 분들이 민원을 넣더라도 법이 이러이러해서 그런 민원을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바를 할 때도 이제 사내 규칙에 관련된 그런 그런 규칙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넣었을 때도 그런 규칙들을 지켜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인허가 업무 쪽에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업무를 잘 하시려면 어떤 좀 노력이나 소양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장사훈련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한 거와 수험생활 때 배웠던 그런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법 관련해서도 업무 시간 외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야근을 해서라도 꼭 그런 법 관련 업무들을 빠르게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민원인 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도 최대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민원도 적극적인 자세가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은 볼 줄 알아요? 제가 딴 자격증이 CAD 쓰는 건데 그 자격증에 관련된 CAD만 살짝 볼 줄 알았습니다. 뭐 캐드야 그냥 열면 되는 거라. 네, 뭐 설계하실 거 아니니까. 도면을 못 보면 인허가를 못 하겠죠? 맞게 된다. 합격하게 된다면 도면에 관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무에 지장 안 주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도면을 봐야지 그 정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확인하지 뭐 법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장도 가서 나중에 뭐 실검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민원 얘기 하시긴 했는데요. 뭐 건축직 오시면 어떤 민원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습니까? 불법 건축물들에 관련된 민원과 이제 조망 관련돼서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층수 높이가 커서 자신들의 그 햇빛 조망권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기 건축을 지을 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뭐 인허가 민원 네. 뭐 민원들이 좀 셀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뭐 재활용 이런 것보다는 훨씬 민원이 세겠죠 느낌이. 어떤 좀 자질이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셀 텐데. 민원들이 세더라도 일단은 법의 기준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이해관계들이 좀 세다 보면
비리를 저지르거나 뒷돈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요즘. 예, 그거 잘못 생각하시네, 또. 난 법에 대해서 청렴하게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건축 관련돼서 뭐 서울시에서 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사업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뭐 좀 눈에 띄거나 관심 있게 보신 뭐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좀 있던가요? 사업 관련해서는 무화주택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있고, 정책은 제가 청년이다 보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랑 청년 안심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보다는 그 중에서 뭐 좀 괜찮게 보신 게 어떤 건지라 또 뭐 개선점이거나 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혹시 있거나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신속통합기획과 무화주택의 장점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관련한 기간보다 훨씬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과 인가가정 심의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주택 관련해서는 최근에 첫 시공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법령이어서. 모아주택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뭘 모아요? 그 소규모 주택 원래 재개발이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는 안 됐는데, 소규모 주택 관련한 특별법으로 기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화주택은 다른 재개발과 다르게 재개발은 공공기여에 관련한 계획이 꼭 필요하지만, 무화주택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신규 오셔서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술직 분들은 좀 사실 뭐 여러분들 말이지만 좀 더 많아요. 일반의 직직들보다. 뭐 민간 취업도 용이하기도 하고 뭐 여러 뭐 지자체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업무, 글쎄 저희들 생각에는 한 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지 일 좀 배우실 텐데 한 2년 하다가 뭐 딴 데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좀 많아서 업무 연속성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일들 배우시겠나 좀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저희 공직사회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두는 것 같습니까? 인원 강도도 세고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도 하고,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게 무슨 월급이 적다 이런 뜻입니까? 예, 월급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작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좀 안 생기게 하려면 뭐 어떤 거를 해야 되겠어요? 월급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감을 그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책임감이 없다면 일을 대충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예. 그러면 본인은 뭐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근거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다들 면접 보실 때는 뭐 뼈를 묻을 것처럼 얘기들은 다 하시기는 해요. 원래 뭐 면접이 그런 거긴 하지만
본인은 안 그렇다는 좀 근거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알바를 할 때도 제일 짧게 한 것도 6개월이고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건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알바 기간에서도 보이다시피 한 일을 하면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안 그만둘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본인이 뭐 예를 들자면 좀 낯선거나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좀 빠르게 적응해서 배우거나 노력해서 뭔가 이루거나 성취하시거나 그죠? 예. 뭐 그런 경험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독서실 총무경 관리자 알바를 1시간 정도 받고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 이제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저는 그 전 관리자가 이제 일이 힘들어서 도망가서 제가 1시간 정도 빠르게 배우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1인 관리자다 보니 물어볼 데도 없고 이제 배운 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컴퓨터 내부의 독서실 관련된 정책들을 다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도 1시간 안에는 제대로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올 때는 혼자서 이제 시도도 해보고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것을 물어볼지 제가 독서실 다닐 때 무엇을 물어봤는지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돼서 최대한 빠르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뭐 조직에 뭐 마음에 드는 분만 있지는 않을 테고요.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면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뭐 등등 캐릭터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분들이 뭐 윗분이나 동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 좀 본인하고 잘 맞지 않거나 업무적으로 좀 충돌이 있는 그런 분들과 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일적에는 사적인 감정을 잘 안 넣기 때문에 만약에 일에서 충돌이 된다면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추리고 저희가 냈던 의견의 장단점을 추려서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분과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제3자들한테도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보여줘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서로의 합의점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뭔가 요즘에 공무원 인재상이 좀 바뀐 거 평가 기준 바뀐 거는 들으셨죠? 수험생들 면접 때 평가 기준, 뭐 창의혁신, 뭐 윤리책임, 소통 공감, 뭐 이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덕목들 중에 본인이 공무원 인재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가 있습니까? 공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건축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란 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그 일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소통도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 관련된 일들에서 많은 다른 부서와 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다른 부서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빠르게 동료분들, 상사분들과 조화가 돼서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25분 딱 했어요.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원래 시간은 25분인데 한 20분, 23분이면 다 그냥 됐다. 자, 소감은요? 좀 막혔던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뭐?
건축 일단 4차 산업에 대해서 건축직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 드론, 안전,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센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D 프린팅 할 말 많잖아. 예? 뭐 새로운 공법들 뭐 이것저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예, 또 나름 그래도 뭐 비전공이신 거는 뭐 예, 있는데 뭐 그래도 아까 알바 3년 한 얘기랑 뭐 이런 등등등 또 뭐 아까 제 건축직 업무도 뭐 대충은 뭔지는 그래도 예, 모르진 않을 것 같고 아까 모아주택, 신속통합주택 같은 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긴 외웠는데 솔직히 뭔 소리요? 이러면서 뭘 모은다는 건지도 좀 개념을 못 잡으셨고 대단지가 아니고 그냥 빌라 몇 채 묶어가지고 공동주차장 같은 거 만들고 해서 마치 아파트든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성북구에 이제 빌라촌 같은 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갖고 하기는 힘드니까 기존 법령으로 쪼개가지고 여기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죠. 내가 왜 그런 걸 왜 알고 있지? 집도 없는 사람이? 좀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비전공자인데 그래도 이것저것 알려고 애썼구나.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정도만 하셔도 뭐. 근데 아까 물론 이제 그 건축적 후기 보면서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는 척 조금 더 하시고 뉴스 같은 것까지 밀어보진 않았는데 뭐 순살 아파트네 서울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서울시에서 아까 뭐 모아주택 처음에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보신 것 같은 것들을 지나가는 말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찾아본 티를 내는 거거든요. 이거 뭐 그런 것도 좀 얼추 봤네 뭐 이런 느낌. 예, 또 안전 관련돼서 뭐 서울시에서 그때 순살 아파트 관련돼서 CCTV 의무화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아는 척 하시고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게 그래도 예, 좀 팔로우 했다 정도의 느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좀 후기 보시고 조금 보완하시고요. 그 자체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여기 뭐 1인 관리자 얘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답변이세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이것저것 해봤다 이런 얘기들 있죠. 저거 저 얘기하신 거 기억나요? 네. 혼자 시도해봤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좋은 얘기고 3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을 어디 안 그만둔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오늘 가장 그래도 하이라이트 답변은 혼자 이것저것도 해보고 어떤 면을 들을지 알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뭐 혼자 1인분 하려고 노력하겠네 이런 거가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실수하신 건 아까 뒷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디 이게 감히 또 겁 없이 그냥 또 사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냥 예.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예. 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센 민원이라도 어떻게든 좀 빨리 처리를 해드리는 게 원칙이긴 하나 건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과 또 예, 그 또 혼자 그 개인이 집안에서 놓고 쓰는 물건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이 되게 강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와 규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요. 아까 업무도 뭐 잘 얘기하셨어요. 저녁한테 좀 조금 더 얘기하시고 층간소음도 여러분 걸걸요 아마. 예를 들면 층간소음 이런 옛날 아파트가 뭐 많으니까요. 뭐 층간소음 하면 또 뭐 진단하고 하는 것들이 뭐 건축직이 하겠지 뭐 환경직이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등등등. 그래서 약간 뭐 다양한 업무 하겠다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 직업 얘기는 이게 다 양날의 검인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또 두 번씩이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계기가 돼서 이런 걸 찾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해야지 그걸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서 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예,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것도 물론 고려 대상이었지만 플러스 예? 건축 몇 점 받았어요 이번에? 몇 개 맞았냐고? 서울시 건축 시험 필기 66점 맞았어요. 꽈락보다 한참 잘 봤네요. 예, 12점 정도. 그러니까 꽈락보다는 꽤 잘 본 거잖아요. 몇 달 공부하고? 저 4달. 4달? 어우야. 몇 달 솔직히 좀 바짝 했는데 어우야. 생각보다 재미있고 그죠? 내가 왜 물리를 갔을까? 에? 그죠? 뭐 쓸모없는 뭐 양자나 전자기학 이런 걸 내가 왜 배웠을까? 그래서 뒤늦은 후회가 됐는데 나중에 연극 가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웃으면서 예, 그 반은 농담이지만 또 됐죠? 또 물리에서 사이언스를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역학이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있을 것 같고 도면 본다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예? 도면 못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도면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법 단총으로 그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안에서 그걸 보고 확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정도 맞춰가지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도면 자체를 못 보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레벨. 그냥 현장 민원 처리하는 일밖에 못 들리는 거지. 그렇게 되니 가면 욕이나 바가지로 먹고 막 시달리니 못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못 보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기본이 도면 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뭐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죠? 예, 뭐 관련된 학원을 좀 하기 전이라도 다니거나, 뭐 입직하면서도 당연히 뭐 배워야 되겠지만, 뭐 선배들한테 그 전이라도 최소한 뭐 기본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뭐 건축 학원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아마 도면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 좀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죠? 필요한 걸 내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할 줄 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내가 1인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배우겠다. 뭐 들어가기 전이라도, 예, 입주하기 전이라도 대학교 때 뭐 건축가 친구들 많지 않아요? 많잖아. 많을 거야. 예? 친구들 중에 동아리 친구들도 있고, 예. 뭐 그 친구들과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예? 좀 물어봐서 좀 두루두루해서 좀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그 자체. 됐죠? 아까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을 하고 그거 잘 원만하게 크게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규정에 대한 이해도 줄여하고, 그죠? 법도 중요하고, 예, 도면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막 캐드야 그냥 눌러서 파일 열면 열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고 하겠다 정도의 의지와 좀 디테일을 조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다른 질문? 연습 발표를 그때 강의를 보니까 조금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열심히 좀 얘기해요. 이것저것. 더 막 이것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도 하고 그냥 그래도 시간은 그래도 3분은 좀 짧고요. 그래도 한 4분은 넘겨야 되니, 예? 관련돼서 뭐 직접적인 서울시에서도 첨단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받고 뭐 그런 얘기도 조금 하시고, 예, 그래서 조금 사이즈는 좀 나오게 하시면 좋겠어요. 5분 발표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는 그냥 때려 넣는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오케이? 계속 대본을 보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보면서 하는 거지 뭐 외워서 하라고 그래 누가? 그러니까 각 잡고 그냥 그러니까 키워드 적고 그냥 중얼중얼해서 그냥 준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쓰기 뭐 강의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쓰고 혼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입을 움직이면서 작성할 때도 소리는 못 내지만 조금 이렇게 좀 발동을 좀 걸려놓고 하시고요. 이거 개면 이런 거 잘 못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그냥 떠든다 이거면 되는 거니까 또 주제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제시대를 어저께 드린 거 어저께 새벽에까지 앉아가지고 3시간 걸려서 만든 거긴 한데 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러프하게 줬으니까요. 그 자료들도 다 로 자료들이에요. 제가 제시문에 든 자료들도 그러니까 그 제시문 자체도 공부하시라고. 그냥 최근에 좀 서울시 뉴스 나올 사례들이나 이런 걸 그냥 골라가지고 한 거니까 그냥 아는 척할 때 딴 데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질문? 아까 전에 그 트라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게 지금 1배선인지 모르겠어. 뭐 알 바 아니잖아. 뭐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높을 리가 없잖아. 서로 간에.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좀. 그래서 본인 뭐 남성분에 대한 선호가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높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예, 그냥 이 정도 업무 이해하고 있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만둔다, 딴 데 보내달라고 안 할 거다, 예, 뭐 이런 느낌만 딱 주면 돼요. 예, 어디 안 간다 이게 중요해. 일단은 어디를 안 가야지 무슨 도면도 가르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캐릭터, 아까 뭐 비슷하게 이제 이런 캐릭터를 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런 캐릭터 잡아서 좀 열심히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들을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